안녕하세요.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 행운선입니다. 저는 10년 정도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매출 누락, 정산 누락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오픈마켓에 매출이 누락된다.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정산 누락된 게 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저는 정산 누락을 경험하기도 했었고요. 매출 누락은 아니었는데 정산이 안 들어와서 제가 소명해서 정산을 받은 경우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매출 누락을 예방하고 정산 누락을 체크할 수 있는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그 매출 누락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어요. 내가 매출 정리를 하고 매입 정리를 해서 세무사 사무실에다 넘기잖아요.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세무 대리를 맡기더라도 매출 누락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매출을 잘 확인해서 세무사에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되고, 매입 또한 잘 확인해서 넘겨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세무 신고하기 전에 신고서를 받아서 세무신고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신고를 맡기셔야 돼요. 신고를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정산 누락이 되는 경우 이거는 나의 이제 판매자의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꼭 판매자가 직접, 사업자가 직접 나한테 정산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정산이 안 들어와서 반년 만에 받았어요. 제가 이제 반년 만에 발견을 해서 정산이 누락이 됐다, 정산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으면 아마 못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알아서는 안 해주더라고요. 반년 동안 안 해줬으니 뭐 그게 뭐 나중에는 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쿠팡도 되고 지마켓 11번가 옵션, 스마트 스토어, 종합물 모두 체크가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오픈마켓 매출 누락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상거래어 오픈마켓 매출 누락이 세무조사로 연결된다, 이렇게도 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뭐 기타 매출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세무사 사무실로 넘겨주셔야 되겠죠. 사업하다 보면은 매출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업자 책임이기 때문에 매출이 누락되지 않게끔 잘 정리해서 세금을 신고하시는 게 절세의 기본이에요. 매출 누락된 게 발견이 되면 일단은 가산금이 셉니다. 제때제때 매출을 신고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판매자는 나의 매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의 매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먼저 매출 누락, 정산 누락 체크하는 방법. 쿠팡편으로 갈 거예요.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긴 한데 일단은 쿠팡을 특정 잡아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쿠팡에서 주문이 들어오죠. 주문이 들어오면 엑셀로 주문을 정리를 하죠. 그리고 발송을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요 발송한 거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내가 물건을 보낸 게 기준이 되는 거죠. 쿠팡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신고 내역을 가지고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그러면 내가 발송한 요거하고 그 내역하고 매출 신고 자료하고 매칭을 하는 거죠. 매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발송한 게 기준이 되니까 매출 신고한 거랑 매칭했을 때 내용이 같다면 매출 누락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매출 누락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발송한 것과 쿠팡에서 나에게 입금해 준 것을 서로 매칭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정산 누락을 또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쿠팡에서는 이제 입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주정산 들어오고 최종액 정산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주정산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최종의 정산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되게 체크가 어렵고 되게 번거롭고 힘들 것 같죠? 근데 진짜 노가다예요. 되게 힘들어요. 힘든데 제가 이거를 계속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방법을 터득했어요. 먼저는 쿠팡 매출 확인하는 방법이죠. 우리 정산관리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 날짜 세팅해서 검색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이 다 뜹니다. 요게 바로 우리 신용카드 매출 얼마, 현금영수증 매출 얼마, 기타 매출 얼마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 상세 다운로드, 요걸 다운로드 받으면 엑셀 파일이 나와요.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내가 물건 보낸 엑셀 내용하고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매칭해서 매칭이 딱 맞으면 매출 누락이 없는 거고, 딱 맞지 않고 뭔가가 빠졌어. 그러면 매출 누락이 발생된 거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쿠팡 정산 확인하는 방법이죠. 쿠팡 정산 확인하는 방법은 정산 관리에서 지급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주정산, 며칠 날 언제께 정산이 된다 요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니까 그걸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정산 캘린더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해서 상세 내역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먼저 정산 캘린더를 클릭해 볼게요. 이게 정산 캘린더를 클릭을 해보면 21년 2월 1일 날 12월 최종액 정산이 들어와요. 그리고 5일 날은 주정산이 들어오는데 1월 11일에서 1월 17일 거에 대한 주정산이 들어와요. 2월 16일 요거 주정산을 클릭을 하면 요렇게 뜹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 주정산이라는 거 확인되죠? 확인되고 기간은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요 주에 팔린 것들이 입금된 내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총 판매 금액이 얼마인지, 판매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래서 정산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입금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최종의 금액으로 얼마가 보류가 됐는지 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색 바를 끝까지 이렇게 밀어 보시면 여기 매출 상세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물건을 보낸 것과 이 상세, 매출 상세 내역, 입금 들어온 거를 서로 매칭해 보면 나한테 정산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정산 누락된 것이 있는지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몇 날 며칠 정말 열심히 매칭해 봤어요. 진짜 노가다예요. 매출한 거 하나하나, 내가 발송한 거랑 하나하나 매칭해 보고, 입금 들어온 것도 이거를 매칭해 보고, 내 발송한 거랑 입금 들어온 거랑 매칭해 보고, 한 개 한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노가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쉽게 할 수 있는 정산 매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아무리 많은 게 한 달 주문권,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이게 아무리 많은 주문권이라도 쿠팡 기준으로 한 10분 안에는 매칭을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가다가 아니에요. 노가다가 아니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떤 걸 매칭하느냐, 엑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주문건이 매출 기준월이 언제인지, 몇 월 달 매출인지를 매칭을 합니다. 1월이면 뭐 1월 달 매출 이렇게 뜨게끔 하고요. 1월 달 매출인 걸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매출건의 주정산 일자가 언제인지 요것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뭐 집마켓이나 옥션,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정산 일자가 되겠지만 쿠팡은 일단 주정산 일자가 이쪽에 뜨게끔 됩니다. 그리고 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내 통장에 그래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그래서 이 건이 돼서 수수료가 얼마가 발생이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정산액 일자도 확인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게 자동으로 다 집계가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쿠팡에서 주문서를 다운받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여러 쇼핑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쇼핑몰명, 뭐 결제 일자, 구매자 이름 뭐 이렇게 해서 쭉 제가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고요. 이 주문건 뒤쪽으로 매출 기준월 하고 기준월, 그 다음에 주정산 일자, 정산 금액, 수수료, 최종액 정산 일자를 넣어서 이렇게 집계를 해보고 있습니다. 집계를 한번 해볼까요? 쿠팡 1월 매출을 다운을 받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여기가 다 이렇게 떠 있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떠 있는데 이제 이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붙여넣기. 이건 아까 1월 매출이었죠. 1월 매출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복사하고 요 아래로 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변경됐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 매출 기준월에 다 1월 매출이라고 떴죠. 이렇게 자동으로 끌고 와서 매칭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주정산 일자, 정산 금액, 수수료 요거를 한번 매칭해 볼게요. 주정산 일자, 정산 금액, 수수료는 주정산 상세 내역을 다운받아서 매칭하면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붙여넣기 해주고 정산 일자도 붙여넣기 해줍니다. 정산 일자 같은 경우에는 끝에 있어요. 지급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죠. 지급 예정일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붙여넣기. 정산 금액도 넣어볼게요. 정산 금액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이번에는 수수료가 궁금하면 수수료도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판매 수수료도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보면 이거는 언제 매출인지, 그 다음에 주정산이 언제 됐는지, 정산 금액은 얼마인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이렇게 매칭이 다 끝났어요. 최종액 정산 일자는 여기 최종액 정산 일자 여기에다가 최종액 정산 일자 내역을 다운을 받아서 여기다가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최종액 정산 일자까지 다 매칭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하나 주문건을 찾아서 매칭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힘들고 한데 이렇게 만들어서 매칭을 하게 되면 쉽고 편하고 빠르게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매칭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냥 엑셀 매칭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구독자 2,000명 되면 이벤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때 사은품으로 제가 구독자님들 몇 분께 추첨해서 사은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선이었습니다.